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역사적인 선고일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문화일보, 그리고 뉴데일리, 뭐 이견은 다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보수 언론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제 언론사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뉴데일리는 우파로 불리죠, 우파. 그리고 문화일보도 한때는요, 조중동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언론이다, 신문사다,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었고요. 자, 이들이 어쨌거나 저쪽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는 다른 건 확실하잖아요. 그쪽은 그냥 완전 저쪽이고,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언론사들은 내부 분탕 총질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재명하고는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선고에 있어서는 기각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가 좀 있죠. JTBC,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사들은요, 이재명이 오히려 흡족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일보 논조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재명의 입맛에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각설하고요. 지금 이 시각, 선거를 이제 눈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이 언론사들이 지금 일면을 어떤 식으로 장식하고 있는지 인터넷판입니다만, 이걸 보시면요, 각 언론사들의 그 속내가 좀 드러날 겁니다. 어쩌면은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서 그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스탠스를 정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한번 보실까요? 조선일보는 너무도 이게 덤덤합니다. 한 3, 4일 전부터 조선일보가 굉장히 덤덤한 그 논평 혹은 기사가 나가고 있죠. 마치 구계자인 것처럼. 심지어는 TV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중계도 안 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선거 중계 자체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게 뭐 우파신문인지 좌파신문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중립적이잖아요.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현재 오전 11시 윤 대통령 선고, 종교계 원로들 선고 승복 해양, 뭐 윤 헌재 출석 않기로, 결과 겸허히 기다려, 오늘 윤 탄핵 심판 선고, 워싱턴도 결과가 궁금하다, 현재 오늘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다듬어, 시비 걸만한 기사가 없습니다. 우파 입장에서도 좌파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야말로 중립적 색채죠, 이거. 조선일보는 좌우지간 말이죠. 이번 이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가장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보다도 더 빨리 알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안다면은. 만일에 바깥으로 뭔가 좀 새나갔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글쎄요,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여기 조선일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은. 자,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색깔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오피니언 그 항목에 들어가서 사설이나 다른 칼럼을 보더라도 언제부턴가 이게 회사 고위층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조선일보가 지금 탄핵 재판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립처럼 보인다. 우리 그냥 담담하게 중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조선일보고요. 자, 그동안 윤 대통령을 정말 까도 너무 많이 깠던 동아일보입니다. 야, 여기는 이재명이 가장 만족해하는 최근의 언론사가 동아일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아요. 자, 그 동아일보가 이렇습니다. 계엄 넉 달 만에 오늘 오전 11시 윤 탄핵 선고한다. 윤 체포 지시 논란의 호수비 달그림자, 선관위 군 투입은 인정.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윤. 관저서 선고 지켜볼 듯. 사건 번호 2024 헌나 8. 문영배가 선고문 직접 낭독. 탄핵 인용 57%, 기각 35%. 자, 요거는요, 조선일보보다는 약간 윤 탄핵 쪽으로 갔죠. 약간.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조금 갔습니다.
요건 중립이라기보다는요, 윤 대통령 탄핵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배치로 보입니다. 헤드라인에 조선일보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뭔가 이렇게 데스크에서 상당한 숙고를 했겠죠. 자, 어쨌거나 탄핵되는 것을 이들이 희망하는 느낌은 좀 드는데 그렇다고 아주 지독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중앙일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너무도 노골적이죠. 너무도. 사설 위대한 승복 해놓고요. 윤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누구 보고 승복하라? 윤 보고 승복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열사, 투사, 폭력 절대 안 돼. 박파면날 숨진 시자 유족이 이런 말을 한다. 단독 윤 선고 불만이 있어도 존중해야. 정치인은 분열 조작 말라. 이건 노골적으로 뭔가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듯 이렇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이것은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 헤드라인이 이런 전면 헤드라인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조중동 중에서도 중앙일보가 완전히 어떤 입장을 갖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선고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이제 틀리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야 되겠죠. 중앙일보 니들 헛물 켜는 거야. 너들 박살났어. 이 구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앙은 피해가 적었다라고 합니다. 전부 조선일보가 워낙 이게 세니까 영향력이 크고 막 이러면서요. 1인자 신문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10만 이상, 20만 이상 이렇게 빠졌다라는 말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최소한 10만 이상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몸조심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자 빠지는 그 숫자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들의 이런 어떤 논조를 가능케 했던 것일까요? 자, 아무튼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해도 너무한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니들 지금 오판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만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자, 본 김에 문화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한때는 조중동보다도 더 우파다, 이제 더 보수다, 뭐 이렇게 평가받던 언론인데 말이죠. 윤선고 D-Day, 경찰 전국에 가포비상 발령, 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 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 주장에 국힘 완전히 이재명을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이제 발표했죠. 이건 완전 조폭이죠, 조폭. 자, 윤 지지도 41.2%, 헌재 결과 수용 안 해. 61.9%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공정하면은 그나마 언론사 중에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여기 공정은. 여기는 아예 우파들이 세운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우리가 알던 그 지지율 숫자가 아니고 많이 떨어졌죠. 이게 제가 뭐 방송은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나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각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그 직무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추세는 말이죠.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부터 지지율이 꺾였어요. 사실 우리는 그때 만사를 불렀고 드디어 정의 구현된다.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전부 꺾였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안 꺾인 것도 뭐 한두 개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꺾여버려가지고 추세가 악화됐었죠. 여론조사는 오늘 선거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한 개가 이 여론조사 갖고 분석하는 건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요즘은 여론조사를 아예 들이대기가 힘든 게 그거 영상을 올리게 되면 너무도 많은 반발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 윤 대통령 3일 하야슬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 최민희가 한 말. 자, 한미 연합 연습 계획 빼낸 중국인 체포. 현역 병사가 넘겼다.
자,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찬탄, 반탄, 이 반탄 세력들은 이 중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깨달아가고 있고요. 저쪽 탄찬 쪽은요, 이 중국 이슈에 대해서 거의 생각도 안 해요. 북한 이슈, 중국 이슈,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전체가 거대한 종종 친중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세뇌, 그리고 놀랍게도 그쪽이 그래도 소위 이제, 학력 수준으로는 좀 더 높다고 하잖아요. 저쪽이. 배운 무식자들이 많은 거죠. 저쪽이. 자, 장성민 민주당 내부 수도 기각 기정사실화. 이유는 6가지. 이걸 문화일보에서 계속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그동안 이 기각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게 여기 장성민 전 의원의 주장이죠. 저도 이걸 방송해 드렸고요. 자, 속보 윤 대통령직 복귀 반대 60.2%, 영남에서도 절반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문화일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글쎄 중앙일보보다는 덜한데 여기도 담담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반반 같지만 다소 탄핵에 조금 이렇게 한 발 걸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일보가 이랬고요. 자, 여기는 믿고 보는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우파 유튜브 같잖아요. 마치 윤 대통령 복귀해야 하는 이유, 개헌 이니셔티브주의고 의회 독재, 좌파 카르텔 깨야 된다. 그 밑에 보면 트럼프 윤 대통령 존경한다. 탄핵 그만두면 대화하고 싶다고 밝혀.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트럼프도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바로 만날 1순위 국가 지도자가 되겠죠. 민주 줄탄핵의 통상 골든타임 놓쳐.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다 관세 참사에 터졌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이재명 발언 새록새록. 이재명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만일에 대권을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제 막아야 되고 설령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재명 발언 새록새록. 야당 헌재마저 장악 시도.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판 푸틴 될 것. 그리고 이 건국대 로스쿨 황도수 교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탄핵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칼럼. 여기는 우파 농객들이 대거 지금 등장해서 글을 올리고 있죠. 요건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알겠습니다만 각 언론사마다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뉴데일리 같은 저런 기사들이, 저런 논조가 적어도 조중동에서 나가면은요, 절대로 대통령 탄핵 안 당해요. 그 우파 보수 이쪽 진영이 선거에서 지지도 않습니다. 부정선거도 아마 벌써 규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조중동의 스탠스가 저 정도가 아니잖아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문화일보도 그렇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그동안 일종의 가장 큰 여론 창구랄까, 기둥 같은 존재죠. 각 언론사들, 5개 언론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걸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러나 끝나야 끝이고요. 깨봐야 하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